정해진 노선 없이 호출에 따라 움직이는 DRT, 일명 쿨버스가 반년간의 오송 시범 운행을 마치고 청주 모든 읍면으로 확대됩니다. 80대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무인 나들목을 통해 유유히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킹부터 스포츠 클라이밍까지 등산에 관한 국립교육기관이 보은에 들어섭니다. 2025년 중부권 최초의 국립등산학교가 문을 엽니다. 청주시가 지역 문화와 자원으로 새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육성 사업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승객이 부르면 오는 청주 쿨버스가 청주 오송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 넉 달 됐는데요. 주민 만족도가 높자 청주시가 올해는 전체 읍면으로 이 쿨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도심과 농촌 간의 차이가 있어 시행착오를 다듬는 게 과제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잡듯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호출하거나 전화로 부르면 오는 수요 응답형 DRT 청주 쿨버스입니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 오송에서 3개월만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주민 만족도가 높아 다음 달까지 3개월 더 연장됐습니다. 확실히 이게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왜냐면 그전 거는 배차 간격이 1시간이니까 탈 수 있을 때를 봐가지고 무조건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넉 달간 이용한 하루 평균 승객 수는 쿨버스로 운영하기 전보다 2.6배 늘었고 대기 시간도 기존 90분에서 4분의 1 넘게 단축됐습니다. 특히 배차 간격이 길 수밖에 없었던 외곽 지역에서도 3배 가까이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쿨버스를 타본 15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관심이 높은 만큼 주민 민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정해진 노선 일정표에 익숙해진 노인들은 휴대전화 앱은 물론 전화로 상담원을 연결해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노선버스는 시간제가 돼가지고 여기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게 나와 기다리면 금방 타잖아요. 가자신이 콜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버스를 이제 없앴어. 이 노인들이 부를 수가 있어요, 콜을. 리단이 외곽으로 돌던 전기 노선 공영버스 2대를 없애고 콜버스 4대로만 운영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09시 이전과 그리고 17시 이후에는 완벽한 그 콜버스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콜버스 4대 중에 1대를 기존 이제 운행 시간을 맞춰서 9시 30분, 9시 30분부터 외곽을 이제 한 바퀴 순회하는 형태로 그 고정 노선을. 승객이 많은 도심에서 폭주하는 콜을 받다가 정작 외곽 지역에는 배차가 안 되는 일이 많자 아파트 밀집 지역은 레드존으로 묶어 콜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읍내 신도시 지역에는 기존 공영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선을 집중화했고 배차 간격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러나 한창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 레드존의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 청주시의 실험은 진행형입니다. 올 상반기 순차적으로 4개구 읍면 지역으로 시범 운영을 늘리고 7월에는 전체 읍면으로 콜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도시 지역하고 그 시골 쪽이 그 공존해 있어요. 그래서 전 읍면에 대해서는 아마 DRT하고 고정 노선을 같이 배치해야 되지 않나. 도입 모델은 다 각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청주시는 12개 읍면으로 콜버스를 확대하면 예산면에서도 기존 공영버스 노선보다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고속도로에 들어갔을까 CCTV를 봤더니 숨진 노인은 마을 인근의 하이패스 전용 무인 나들목을 통해 아무 제지도 없이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결된 하이패스 전용 무인 나들목. 자전거를 탄 노인이 차단봉 옆을 유유히 지나칩니다. 차단기 안쪽 노인이 향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2개 차로를 횡단하던 노인은 1차로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전신에 상하지 다
다발성 골절이 있었고요. 안면부 골절이 있고 소생 가능성이 없어서 심정지 유보로 이 노인은 사고 1시간 전에도 자전거를 끌고 중앙분리대 옆을 역방향으로 걷다 경찰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노인을 보고 놀라서 경찰에 접수된 신고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경찰이 가족에게 인계했지만 20여 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은 숨진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분리대에서 그분이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돌발한 행동을 할지 모르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고속도로에 이륜차는 진입할 수 없지만 이를 막을 장치는 없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로 바로 이어지는 톨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차단봉만 설치돼 있다 보니 보행자나 자전거도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이패스 차량만 드나드는 무인 톨게이트여서 진출입을 막을 사람도 따로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기 위해 보행자들도 이 나들목을 걸어서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첨단 시설 장비는 있지만 그런 시설 이외에는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틈새가 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가운데 9곳이 이처럼 무인 나들목 하나로 고속도로 외부와 이어져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청주시 내숲 도원리의 한 도로에서 직원들을 태운 25인승 통근버스가 길 옆 도랑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기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는 탑승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한병수 청주시 의원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 4월 5일 치러집니다.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주시 의회로부터 결원 통보를 접수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청주시 나 선거구에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규칙적으로 산을 찾을 정도로 등산은 남녀노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초보자부터 수준급 동호인들까지 각자의 실력에 맞춰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립등산학교가 속리산에 있는 보은에 들어섭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강원도 속초의 국립등산학교입니다. 등산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산과 트레킹, 올림픽 정식 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까지 이론과 실습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 등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하는데 인공 암벽장과 숙소까지 갖추어 연간 수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이 있는 보은에도 내후년이면 이런 전문 교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산림청 공모에 선정되면서 전국 3번째이자 중부권 최초의 국립등산학교가 충북에 생기는 겁니다. 속리산면 군유지 3헥타르에 국비 80억 원을 들여 60명이 한꺼번에 숙식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규모로 추진됩니다. 속초처럼 인공 암벽장도 조성됩니다. 말티제와 꼬부랑길, 속리산 휴양복합단지 등 기존 자원들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보은군의 판단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3, 4km에 떨어져 있고 또 보은 날씨와 속리산 날씨가 인접하고 있어서 접근성 및 또 관광객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 산악인들도 부족했던 실습 공간 확보와 전문가 양성이 가능한 등산학교 유치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국토 정중앙에 위치해 충청권은 물론 전북과 경북 등 전문 시설에 목말랐던 중부권 산악인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 내수에 들어설 인공암벽센터와 함께 충북을 대표하는 동호인들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산이라든지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안전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된 일반 등산 기초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이런 등산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은 국립등산학교는 산림청이 발주할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 착공을 거쳐 2025년 연말쯤 개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지역도 살리고 청년 창업을 이끄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 청주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구도심 꼭대기에 자리 잡은 2층 단독주택이 향신료 업체로 변신했습니다. 평소 식재료에 관심이 많았던 문희선 씨는 마케팅 업체와 쇼핑몰 운영 경력을 살려 직접 개발한 향신료를 온라인으로 팔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청양고추와 인삼 같은 농산물은 물론 쌈장 제품도 사용됩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음식점은 물론 주부와 캠핑족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향신료나 시즈닝이 다 수입해서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물들로 대체를 하고 그걸로 제품화를 시켜서 이제 제품화된 제품들을 국내에도 팔지만 또 해외로 다시 수출하게 되는. 청주 도심 속 지하 공간은 색다른 예술 공간이 됐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남은 자투리와 버려진 폐자원도 이곳에서는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프랑스 유학을 마친 디자이너들은 청주에 정착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옛것들을 그래도 많이 보존을 하려고 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동부창고만 해도 살려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이제 의미도 있고 그리고 멋스러운 공간이 탄생하지 않았나. 지역과 콘텐츠 제작자를 조합해 만든 로컬 크리에이터. 청주시와 지역대학, MBC 충북 등 11개 기관이 청년 창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500명씩 모두 2,000명 규모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우리 지역에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꿈을 이뤄가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의 활력은 물론 청년 창업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1936년에 준공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충북도청 문서고를 개방합니다. 김용환 충북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곳에 도지사 집무실 기능을 일부 옮겨 도민 고충을 직접 듣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공무원과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북카페를 만들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지상 2층인 이 건물은 산업장려관과 민원실, 경찰청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문서고와 수장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세부 활용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고의로 불을 질러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009년 보험사 대리점과 공모한 뒤 청주 북이면의 한 공장에 방화해 38억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5명 가운데 행방이 묘연했던 2명을 붙잡아 공소시효 만료 석 달을 앞두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별건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범행이 발각됐고 다른 1명도 공범의 진술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은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은군 지역화폐인 결초보은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다음 달부터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보은군은 지난해 절반 정도인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반영해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내리는 대신 할인율은 기존과 같은 10%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월 15만 원까지로 제한하며 나머지 15만 원은 카드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동군이 상수도 요금을 1년 동안 동결합니다. 영동군은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 고지분까지 지난해와 같은 상수도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용과 일방용 등 지방상수도 전 업종을 대상으로 모두 18,000여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동구는 2019년부터 5년간 해마다 상수도 요금을 8% 인상할 계획이었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주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